안녕하십니까. 자, 2014년도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를 받게 된 홍문성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그 시험 보는데 상당히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해설 강의에 앞서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한 걸 쭉 검토해보고 또 정답을 체크해봤는데 실상은 그다지 쉽게 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세법을 좀 쉽게 생각해서 이제 편하게 공부를 했는데 아마 편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맞은 개수가 많으면 한 8개에서 9문항 정도, 또 이제 조금 더 하신 분은 이제 한 12개 정도 득점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렇지만 이제 계산 문제도 역시 변함없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도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당혹스러운 문제도 개중에 몇 개씩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평균 점수는 제가 생각할 때 한 9개에서 한 10개 사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글쎄 여기에서 이제 좀 당락이 결정된다면 아마 그 사이에서 좀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재 특별하게 발견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이따가 해설 시간도 이야기하겠지만 딱 하나 문장이 조금 좀 애매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자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저도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한 다음에 추후에 불복 제기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A형 문제고요. 65번입니다. 65번은 중형, 중급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보통 옳지 않은 거 하다가 금년도 문제는 유독 옳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옳은 건데 정답부터 바로 가면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엔 거주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요. 3,600만 원일 때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양도세 분납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죠. 첫째는 내가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 이하가 있고, 둘째 내가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되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납되는 금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 초과된 금액, 이 초과된 금액이 분납이 되고 2천만 원 초과되면 때는 50% 맥시멈 50%까지 분납이 가능하죠. 그럼 지금 이제 문제는 3,600만 원입니다. 그럼 2천만 원이 초과가 된 상태니까 최대 맥시멈 50%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잘못된 게 이제 1번. 1번은 이제 확정 신고 기한 끝난 다음에 이 신청이 아니죠. 확정 신고 기한 전까지 또 예정 신고 기한 전까지 이제 신청이 돼야 되고요. 2번은 이제 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하죠. 그래서 재산세가 됐건 뭐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양도세가 됐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일 때 가능하고 3번은 이제 두 번째 줄 보면은 부동산 등이 아니죠. 그래서 양도세 물납은 이제 보상채권, 보상채권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건 틀렸고요. 4번은 확정신고 시만 가능하다. 아니죠.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가 됐건 전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66번은 이건 2월 과세에 대한 건데 실상 뭐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문제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아마도 이제 저한테 강의를 아마 듣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실제 65번부터 80번까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이 본 문제다 했는데 실제 66번은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이 위에 있는 문제 자체가 저희가 쪽집게 문제, 천복 2주 전에 있었던 문제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죠.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 원입니다.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2년도 3월 5일 날 증여했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금액은 8억 원이네요. 또 을은 이제 2014년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과 을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10억에 양도했다. 이때 해당 건물의 양도 소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단, 취득, 증여, 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가 되었다. 결국은 이제 요건 난이도가 이제 상급 형태의 문제인데요. 요거는 일단 2월 과세죠. 보면 이제 결론은 이거죠. 지금 이제 배우자로부터
또 다른 배우자가, 이 배우자가 자, 증여를 받는 겁니다. 받고, 이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죠? 5년 내. 자, 타인에게 양도한 케이스입니다.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제, 그럼 이 친구가 누굽니까? 증여자입니다. 증여자. 자, 지금 문제에서 누구예요? 갑이 되겠죠. 갑. 자, 갑이 배우자 을에게, 자, 이거 누굽니까?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을에게, 수증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다시 누구에게? 타인 병에게, 자, 양도를 했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취득한 게 되냐면 보니까 2008년도에 취득했습니다. 2008년도에 취득했고요. 자, 취득한 금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고, 자, 그럼 2012년도에 증여를 받았죠. 2012년도에 증여받았어요. 얼마입니까? 증여받은 금액이 자, 8억 원이네요. 8억 원이고, 자, 이걸 2014년도에 양도했죠. 2014년도에 양도했어요. 얼마? 10억에 양도했다. 이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증여받고 나서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이 5년 내가 걸리면 2월 과세하다. 즉 취득에 대한 이 모든 상황을 넘겨서 세금 계산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취득 가격은 3억, 양도 금액은 10억,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2008년도부터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냐? 세금은 이제 증여받은 요 을이 내죠.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죠. 그 증여세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걸 다 물어봤을 건데, 요걸 다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자,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갑이다. 아니죠. 을이 내죠.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2번.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그렇죠. 왜냐면 3년 넘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 8억 원이다. 아니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3억 원이 돼야죠. 3억 원이고. 자, 네 번째. 자,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요, 양도 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시 자, 세액 공제한다. 세액 공제가 아니고요. 공제는 맞는데 그게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는 거지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이 세액 공제는 이제 산출세액에서 빼는 게 세액 공제고 이건 전부 다 필요경비에서 공제하고요. 5번. 자, 갑과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죠. 이게 우회 양도일 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2월 과세는 절대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67번 갑니다. 67번도 이제 출제 난이도 중정도인데요. 자, 보면 이제 양도세에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틀린 건데 바로 갈게요. 정답이 3번인데 제가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늘상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수용됐다. 자, 수용됐다. 수용되면 무조건 셋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 언제? 대수소죠. 대수소입니다. 자, 대가 뭐냐면 대금청산일이죠. 대금청산일. 자, 수는 수용개시일로 합니다. 수용개시일. 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대금청산된 날, 수용개시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또 68번인데요. 68번은 난이도 상정도 문제인데 실상 이 문제는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을 이제 표본 조사를 해봤는데, 글쎄, 요 문제를 맞춘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물론, 저희도 수업 시간에도 물론 이 내용을 했지만, 이걸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요. 또 이제 기본서라든가 문제집에도 다 문제는 있었는데, 조금 아마 난이도가 좀 있었을 건데, 일단 보죠.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거물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얼마냐 이 얘기인데, 그래서 보통 다 여쭤보니까 정답을 다 4번이라고 답을 했어요. 물론 4번도 이제 이 문제 성격상은 답이 될 수 있는데 얘가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얘가 묻는 건 이제 환산가를 가지고 계산해라 이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일단 볼게요 한번. 자, 보니까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와 감정가도 없습니다. 대신 기준시가가 있고,
자, 세 번째.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는 3억 원이고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 2억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쨌든 양도 가격은 있습니다. 있는데 취득 가격은 없어요. 없는데 매매사례가 없죠. 감정가 없죠. 그럼 결국은 취득 가격을 뭐로 하세요? 환산가로 하세요입니다. 그럼 보죠. 그럼 양도 가격은 어쨌든 양도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3억이죠. 3억이고 빼기 자 취득 가격은 현재 없다. 자 없으니까 이제 매매사례가도 없죠. 문제에서 그다음 감정가도 없습니다. 그럼 뭘 갖고 하세요? 결국은 환산가입니다. 환산가인데 그럼 환산가 공식은 이거죠. 양도 가격입니다. 항상 양도 가격에서 내가 양도한 양도가액에 곱하기 양도 당시죠. 양도시 기준시가분의 자 취득시입니다. 내가 취득할 때 취득시 기준시가 이렇게 넣어서 환산이 돼야죠. 그럼 해보면 양도 금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원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그럼 보면 이제 이걸 환산하면 양도 가격 곱하기 양도 당시 뭐분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1억 5천이죠. 1억 5천입니다. 그럼 환산된 취득 가격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자 빼기 자 환산가니까 필요금 뭐합니까? 계산 공제해야죠. 계산 공제는 이제 지금 등기가 돼 있다고 했죠.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아까 1억이었습니다. 그럼 1억 곱하기 계산 공제 3% 하면 300이죠. 그럼 계산 공제 300만 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양도 차익이 1억 4,700입니다. 이렇게 양도책 나왔어요. 보통 이걸 다 답이라고 하는데 요거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자, 두 번째 건 뭐냐면 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양도 가격은 똑같이 갑니다. 양도 가격은 3억에서 빼기 요 두 개. 취득 가격, 즉 환산가액하고 요 비용을 합친 금액 대신 뭘 넣냐면 자본적 지출하고 기타 비용을 넣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기타 비용을 대신 넣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 자본적 지출 얼마 있습니까? 1억 4천 또 양도비 얼마? 2천 합의 1억 6천. 그래서 그 두 개 대신 빼요. 대신 그 비용을 대신 뺍니다. 1억 6천을 빼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1억 4천. 자, 뭐가 더 적습니까? 이게 더 작죠. 그래서 그럼 최소화시킨 양도 차익은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요건 뭐 시험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루즈하게 얘기를 한다면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나는데 도저히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절대 숫자가 3개 있는 건 답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번 빼고 나머지 다 숫자가 3개예요. 1억 4,200, 1억 4,300 다 3개인데 1번만 2개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다른 시험을 봤을 때도 계산 문제가 나면 이렇게 못 풀게 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제 69번으로 가죠. 69번은 난이도 중형 정도 문제인데요. 자, 국외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건데 1번. 자,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는요. 자, 외화 환산은 항상 지출한 날 현재 외국 환거래법에 기준 혹은 재정 환율로 하죠. 이 정확하게 맞고요. 정답이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5년이죠. 그래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가 있는 자에 한해서 과세가 되고 세 번째 미등기에 대한 과세가 없죠. 그래서 등기 미등기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네 번째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돼요. 자 외국 재산은 자 기본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되고요. 자 5번. 자, 5번 문장도 조심할 건데요. 자, 양도가액은 시가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자,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아니에요. 원칙은 실가입니다. 다만, 그 실가가 불분명하다면, 그때가 그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비에 대해서 시가는 예외 규정이고, 원칙은 실가 원칙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합니다. 자, 이제 70번으로 가죠. 자, 70번도 중형 정도 문제인데, 이건 쉽죠. 양도세 과세
대상 중 옳은 건 모두 몇 개냐? 뭐냐 이건데 정답 2번이죠. 그래서 임차권, 그 다음에 디귿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음번에 전세권입니다. 참고로 그 니을번은요, 항상 영업번호 뭐와 함께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분리됐으니까 해당 없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71번으로 가죠. 자, 71번은 난이도 이제 상으로 잡아놨는데요. 왜냐면 진짜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아마 71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마 학습하신 분들은 잘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건데 요건 이제 글쎄 저희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 이제 같이 정답을 이제 체킹한 저희 이제 같은 동료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 겁니다. 근데 못 찾아도 1번하고 2번은 솔직히 제가 처음 보는 거고 3번, 4번은 늘상 보던 겁니다. 5번도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1번, 2번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자, 봅시다. 1번. 자, 일단 틀린 겁니다. 자, 첫째.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시가 10억 원인 이제 고가주택이죠. 에 대한 주택을 자,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저희가 보통 1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 다만 1주택 이외에 참 국외에 있다든가 아니면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 뭐한다? 과세한다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과세인데 고가주택 과세인데 왜 과세는 안 한다고 돼 있지? 틀렸네. 그래서 1번으로 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건 월세일 때는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주택이어도요. 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9억이 넘어서도 이게 전세주택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번 봐요. 자, 주택을 두 채 소유했답니다. 자, 그 중에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했고 나머지는 전세 계약을 했대요. 자, 지금 두 개입니다. 두 채는 과세죠. 근데 잘 봐요. 자, 이때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2번하고 1번하고 잘 매치해 보면 둘 다 전세 계약만 남습니다. 그럼 전세 계약 된 부분은 결국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 시험 볼 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판단하냐? 물론 못하겠죠. 저희도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고. 3번 볼 거 없죠. 다가구 주택은 각각 구분 등기하면 한 주택으로 보고. 4번, 자, 주택임대 뭡니까? 사업소득이 되죠. 자, 정답이 5번인데요. 요 문장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의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요건 좀 법적인 걸 저희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5번. 자,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요,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입니다. 이 하나여 때문에. 하나여. 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당연히요, 임대소득자는 거의 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하고 또 임대소득세를 냅니다. 만에나 자,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권고 그 통보서가 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이 친구가 임대소득이 확인되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한 경우에 한해서 원칙은 해야 됩니다. 또 원칙은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요. 근데 안 했어도 저희는 뭐 쉽게 세법상 등기해야만 과세되는 게 원칙. 또 민법상도 등기해야 처분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세법상 사실주의 과세 원칙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한 다음에 추후에 추후라면 제가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지금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마치고 나서 자, 내일쯤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서 이 부분 더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현재 하나여 때문에 5번이라고 저희는 했고요. 자, 이제 72번 갑니다. 자, 이건 난이도 하의 문제인데, 요거는 솔직히 이제 웃음이 나죠, 그죠? 좀 입가에 미소가 질 건데, 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 다 골라봐라.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4번. 자, 이제 73번 갑니다. 자, 요건 난이도 이제 중형 정도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자,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글쎄, 접한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접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저를 아는 분들, 뭐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인강 보셨던 분들인데 이 문제는 답이 똑같네요. 똑같이 5번이네요. 그죠? 저희가 특강 때도 이건 똑같이 1, 2, 3, 4,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얘도 똑같이 5번이죠.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의 문제냐면 이런 거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가 되면 다 증여입니다. 하지만 이게 입증되면 양도도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공매 처분된 거, 둘째가 파산, 세 번째가 대가 입증, 네 번째가 등기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 증여입니다. 근데 이제 5번에 보니까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기는 부담보 증여로서 자,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건 양도입니다. 매매입니다. 유상 취득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럼 뭡니까? 채무인수분은 매매니까 나머지 뭐예요? 증여죠. 그럼 유상 취득 아닌 건 결국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으로 갑니다. 자, 74번도 이제 난이도 중형 정도 문제인데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취득세 좀 문제인데 후반 부분에 대해서 좀 묻는 건데요. 1번. 자,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부과한다. 50만 원이죠. 그래서 취득세 면세점은 50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죠. 두 번째.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되면 둘 중에 낮은 것입니까? 둘 중에 높은 거죠. 모든 세금은 다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항상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또 연부 취득했다. 사실상 연부금이 되겠죠. 정답 3번이네요. 4번, 대도시에서 법인의 사원에 대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자,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중과하죠. 보통 대도시면 다 중과하는데 이렇게 사원주택 같은 거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자, 유상거래 취득한 주택. 이건 뭐 늘상 보던 거죠. 6억 이하니까 1000분의 10이 되겠죠. 10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5번으로 갑니다. 자, 75번도 난이도 중형 정도 문제인데요. 자, 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건데 이건 일찌감치 정답이 1번에 있죠. 1번이 저희가 중과산세에 대한 거죠. 미등기 전매했다. 그래서 일단 미등기 전매하면 다 똑같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70%에서 신고하지 않고, 그죠? 신고하지 않고 뭐 했다? 매각했다. 그때는 몇 퍼센트? 80%의 가산세가 붙죠. 1번 보니까 납세무자가 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만큼 붙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 건 뭐 굳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76번 갑니다. 76번은 난이도 하급 문제인데요. 설마요. 이건 설마인데 이건 안 틀리셨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4번. 그래서 보통 다 60일 내고 다음 상속은 지금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 내에 신고해서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77번 갑니다. 자, 77번은 자, 요것도 이제 난이도는 제가 이제 이걸 하루 할까 중으로 할까인데 그냥 쟤는 하루 했습니다. 뭐 저만 하루 한 게 아니고 저희 방문각에 계신 세법생들 다 모여서 이제 요건 하루 합시다 했는데 근데 한데요. 문제는 이걸 또 맞춘 분들도 많이 없어요. 역시 제가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이 77번도 틀린 분들 꽤 많습니다. 자, 보죠. 조세 납부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거냐? 그럼 저희가 모든 시험은요. 저희가 배운 데에서 답이 나와요. 그럼 저희가 배운 것 중에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건 세 가지예요. 재산세, 배운 것 중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죠. 양도세입니다. 양도, 소득세. 이 세 개가 물납과 분납이 돼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아무리 봐도 자, 니은번에 종합부동산세는 있어요. 근데 재산세가 없어요.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재산세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입니다. 이것도. 재산세는요. 원래 이제 토지와 건물 주택이 일반적인 재산세를 부과하죠. 하지만 그 토지 건물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계상해요. 계상해서 이걸 합계를 해서 그 합계 금액이 총 재산세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재산세.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이 4번 니은 니을번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묘하게도 정답을 기억 니은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권은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이제 78번 갑니다. 자, 요 문제도 이제 상당수 많이들 이제 조금 이제 헷갈렸을 건데요. 요 문제도 난이도는 한 중형급 정도 됩니다. 보죠. 자,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산세의 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건데, 자, 일단 기억번. 자, 종중이 수연 임야입니다. 무슨 과세입니까? 그죠? 종중이 수연이면은 다 저희가 알다시피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입니다. 두 번째, 체육소대업의 설치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회원제 골프장에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인데 이걸요 앞에 있는 골프장만 보고 이거 분리과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뒤를 봐야 돼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대부분 임야자 붙은 건 대부분 분리과세다. 단 조심할 임야 있죠. 원형이 보존된 임야 별도합산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는 임야 비과세입니다.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 비과세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임야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지금은 원형이 보존된 임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건 앞에 골프장이 키워드가 아니고 뒤에 원형이 보존된 임야 별도 합산 과세가 돼요. 별도 합산 과세. 그래서 이게 기억, 니은. 자, 디귿번. 자, 염전입니다. 염전은 역시 분리과세죠. 염전 다시 분리과세요. 자, 니을번. 자, 운전학원이에요. 운전학원. 자, 운전학원. 운전학원은 뭡니까?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 묶인 게 자, 분리과세 두 개 있네요. 뭐하고? 기억하고 디귿. 자, 별도 합산 과세도 있네요.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 그럼 결국은 자, 똑같은 거 된가? 자, 기억 니은 있나 보죠. 기억 디귿이죠. 기억 디귿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또 다시 니은이 있나 보죠. 있죠. 몇 번에? 3번에. 그래서 얘는 정답이 별도 합산 대상 묶인 거 3번이 정답이 된다 이거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79번. 자,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건데 역시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이제 1, 2, 3, 4번만 놓고 따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5번이 이게 정답인데 5번은 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배운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요. 배운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형태인데 글쎄 보죠 일단. 자,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명으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에 속하는 신탁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죠. 자,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세금을 안 내면 국가는 그 신탁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 신탁한 게 그거 하나 있는 게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안 냈다. 그럼 국가는 그것 이외에 신탁 재산도 다 압류할 수 있죠. 근데 끝에 보니까 그 대해서만 아니죠. 그래서 대해서만 아니고 그 이외에 신탁 재산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80번인데요. 80번도 난이도 중형급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개정된 문제를 냈죠. 역시 납세자 틀린 거 바로 가지 2번이죠. 항상 신탁이 되면 누가 됩니까? 그죠? 수탁자가 내지 그 위탁자가 아닙니다.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답 2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문제를 쭉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세법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 쉽게 느껴지고, 또 물론 여타 중요 과목도 많습니다. 많지만, 올해도 역시 출제된 문제의 패턴을 쭉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세법을 좀 더 포괄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옹골차게 다 못하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오늘 뭐 진짜 합격을 목전에 두고 부득이하게 합격을 못 하신 분들께는 뭐 죄송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다시 재도전을 하시건 아니면 뭐 처음 뭐 공부를 하시건 간에 일단 세법을 다시 좀 공부한다면 좀 포괄적으로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드린다면요.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심지어 뭐 저희 학원 또 저한테 그 인강 배우시던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시고 또 몇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물론 합격이 돼서 기분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과 고민에 쌓인 분들 저도 최대한 더 이의 신청, 불복 제기 같은 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합격이 될 수 있게끔 미약 하나마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